네, 잠매거진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2부 첫 순서는요, 취업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이지연 캐스터가 전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아는 만큼 많이 보이고요. 또 많이 보이는 만큼 취업의 기회는 더 많이 기다리고 있겠죠. 오늘도 알아두면 취업이 빨라지는 취업의 지름길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토크 콘서트의 소식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내 삶을 찾아가는 길을 알려주는 청년희망 아카데미 특강 소식입니다. 청년희망 아카데미 특강은요. 대학생과 구직자를 대상으로 각 분야 전문가가 진행하는 토크 콘서트로 문화 창조 강좌뿐만 아니라 분야별로 특화된 강좌를 많이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번 12월에도 가득한 강좌 소식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먼저 날짜별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다음 주 월요일인 8일 날은요. NCS 기반으로 한 채용 대비 준비 강좌가 마련이 돼 있다고 합니다. 요즘 NCS에 대해서 관심 많으실 텐데 한번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날인 9일 화요일에는요. 해외 취업 특강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수요일인 10일에는요. 최근 방송사 취업에 대한 높은 인기를 반영해서 1박 2일과 삼시세끼 등 예능을 제작한 나영석 PD의 멘토 특강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방송사 취업을 꿈꾸는 분들께 좋은 기회 될 수 있겠죠. 청년희망 아카데미 12월 특강은요.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또 청년희망재단 아카데미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요. 청년희망재단 블로그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겠고요. 신청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요. 지역번호 02-6731-2625번에서 7번으로 전화 문의가 가능합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소식 살펴봅니다. 이번에는요, 기자를 꿈꾸는 분이라면 좀 더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만한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정책을 국민의 눈으로 바라보고요, 또 새로운 관점으로 돌려줄 정책 기자단을 모집한다라는 소식 마련을 해봤습니다. 먼저 신청 방법을 좀 살펴보면요. 제시된 3가지 응모 주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기사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응모 주제를 보시면요. 첫 번째는 생활 속에서 발견한 정책 사례와 개선점, 첫 번째 주제이고요. 두 번째 주제 보시면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 세 번째 주제는 외국인에게 추천하고 싶은 한국의 관광 코스, 이렇게 3가지 응모 주제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기사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작성한 기사는요. 더 컨테스트라는 홈페이지에 접속 후에 공모전을 클릭하셔서 한번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혜택을 한번 보시면요. 원고료 지급의 활동 경력 증명서가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또 우수활동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이 수여가 되고요. 또 민간 포털 뉴스 섹션에 기사가 게재되는 그런 영광도 있다고 하니까요. 혜택들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모집 기간은 12월 1일부터 마지막 날은 31일 목요일까지 12월 한 달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 기간은요. 내년 2월 발대식부터 1년간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신청 문의사항 있으시다면요. 070-465-7277번으로 전화 문의가 가능합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소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공동체 포럼에서 제9회 2015 흡연 에티켓 광고 공모전을 실시를 합니다. 비흡연자, 흡연자 모두가 행복한 흡연 에티켓 아이디어를요, 12월 15일 화요일 오후 4시까지 내주시면 되는데요. 국내외 대학생, 대학원생 및 일반인으로 만 19세 이상의 성인만이 참가 가능하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접수 방법은요, 현재 보고 계시는 웹사이트 주소로 접속하셔서 지원 가능하시겠고요. 접수 방법 좀 더 궁금하시다면요, 현재 보고 계시는 전화번호 070-4355-5471번으로 전화 문의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요, 취업으로 가는 빠른 지름길 3가지 정보를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취업에 도움이 되는 책 정보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이 책을 소개합니다. 노점상에서 대기업까지 다양한 직무를 거친 정도영 커리어 컨설턴트가 쓴 책입니다. 나에게 맞는 직업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책은 수많은 직업 중에 내가 만족하고 또 잘할 수 있는 직업을 찾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어떤 걸까요? 혹시 모를 오해와 편견으로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이 책은 직업의 의미를 알고 올바른 직업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혹시 남에게 보이기 좋은, 남에게 인정받는 직업만을 원하고 있진 않은가요?
남이 아닌 내가 만족하고 잘할 수 있는 직업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정도영 컨설턴트식 직업 선택 방법은 자신의 진로 선택을 바탕으로 평생 직업을 찾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내 직업을 찾아볼까요? 이 책은 다양한 직무 경험을 바탕으로 직업 선택의 이론을 제시한 직업 찾기 참고서입니다. 인생 절반의 삶을 좌우하는 직업, 평생 직장이라는 말은 거의 사라졌지만 평생 직업이라는 말은 영원한 진리겠죠. 그런 직업을 찾고 싶다면 이 책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네, 잔매거진 계속해서 학부모님들을 위한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아이의 진로 지도 방법을 알려드리는 진로 직업 상담사 허재인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가 이제 아이의 유아기 때부터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이 전체적인 교육 과정들을 살펴봤고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되나요? 네, 오늘은 지금 중학교랑 고등학교에서 실제 하고 있는 진로 지도 방법에 대해서 네. 좀 안내를 드릴까 합니다. 그렇다면 아마 대입 진로 지도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겠죠? 뭐 대입도 관여가 네. 되겠죠. 아, 그리고 좋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대입이라고 하면은 진학 지도를 별도로 놓고 봐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진학 지도랑 진로 지도 좀 같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학 쪽을 보면요, 우리나라 대학 어떻게 뽑는지 간단하게 좀 아십니까? 대입 제도 네. 글쎄요 너무 뭐 워낙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뭐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입학 사정관제를 반영한 수시 채용이랑 그다음에 정시가 있죠. 수시랑 정시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 수시는요 학교마다 선발 방식이 다 틀려서 거의 3,00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숙지하시기는 너무 힘들고요. 예.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따라서 그 학교별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입학 사정관제는 학생 선발의 자율성 좀 확대하면서 그다음에 잠재력이라든지 소질에 대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선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수시는 그야말로 수시로 뽑는다라는 거고 정시는 정해진 시기에 딱 네, 뽑는다라는 말에서 또 나온 거기도 하죠. 예. 예전에 이제 수시 정시 제도는 그대로 좀 유지가 되고 있다고 좀 말씀드릴 네. 수가 있겠고 요즘에 그건 뭔가요? 교과 교실제? 아,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지금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게 교과교실제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동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교실에 원하는 수업으로 대부분 선생님들이 교실을 찾아다니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이들이 그 교실을 정해놓고 그 선생님한테 찾아가는 그 교실로 찾아가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다양한 활동을 한다든지 자신을 더 이제 뭐 재밌게 이동하는 것도 재밌게 또 들겠죠. 한 곳에만 가장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움직이면서 하니까 더 재밌기도 하겠죠, 수업이. 어떻게 보면 이게 예전에 이제 대학에서만 하던 수업 방식인 거잖아요. 학생들이 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네.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중고등학교 사이에서? 처음에는 조금 문제도 있었죠. 네. 뭐 애들이 교실을 못 찾아간다든지 또 우왕좌왕해서 수업 시간이 조금 뭐 늦어진다든지 예. 아니면은 또 다른 학교 친구들이 또 이제 다른 반 친구들이 뭐 옮겨온다든지 하면서 물건이 없어진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요. 근데 사물함만 제대로 운영 관리만 된다고 하면 아이들이 뭐 사물함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동하고 해서 하면은 훨씬 더 좋은 수업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교과 교실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전에 그 홀랜드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자신의 직업 선호도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게 교과 교실제와 좀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죠. 이제 홀랜드 유형으로 해서 네. 아이들이 자신의 유형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 유형에 맞춰서 공부 방식을 다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진로 지도 방식도 그 유형에 맞춰서 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 교과 교실제를 활용해서 그 아이들하고 비슷한 성향에 있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 비슷한 성향의 아이들 학습 방법을 자신이에게 딱 맞는 네. 수업 형태로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 지금 육각형 나오고 있는데 저기에 따라서 이제 학생들이 분포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학생들끼리 이제 네. 모아서 수업을 네. 진행할 수 있다. 교과 교실제가 이제 네. 운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네. 저게 결국에는 진로 지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예술형의 사람이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예술적 감각이 있거나 창의성이 뛰어난 그런 친구들
친구들은 좀 공부할 때 좀 집중을 못하거나 이런 게 있어요. 아무래도. 근데,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일률적인 방식으로 공부를 막 시키다 보면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어지는데 이런 친구들일 경우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 노래에 맞춰서 암기 과목 내용을 맞춰서 외운다든지 아니면 그림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걸 도식화해서요.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눈으로 시각화된 걸 가지고 암기 과목을 공부한다든지 예, 하는 형태로 학습을 하다 보면 더 학습 의욕도 더 고취시키면서 또 학습도 재미있게 되고 자신감도 불어일으키면서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면서 네, 네. 꿈도 더 다양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학습하다 보면은 네. 자신감도 생기면서 뭐든 잘할 수 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또 그리고요. 또 네. 이제 그 아이들의 이제 진로 지도 방식이요. 아까도 이제 잠깐 입학사정관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예, 요즘에는 이제 이 입학사정관제가 많이 좀 어머님들도 정시로 해서 가기에는 좀 힘든 네. 부분도 있으니까 평소에 좀 잘 해놔서 우리 아이의 꿈을 찾아서 좀 만들어서 가자라는 형태로 해서 그래서 이제 진로 지도가 더욱더 각광을 받고 있는 건데요. 네. 예, 그 신문을 활용한 진로 지도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신문을 활용한 방법. 네. 예, 네. 예, 예. 그래서 신문 한 장만 가지고도요. 진로 지도를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문 한 장 딱 펴내면 그 안에 있는 직업인이 최소한 10개 이상은 직업이 나오거든요. 더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훨씬 예, 더. 예. 그냥 뭐 조금만 이제 최소로 네, 잡았을 네. 때 그러면 서로 여기서 이제 직업 찾기 게임을 하는 거죠. 어. 예, 서로 그래서 이제 직업 찾기에서 서로 얘기하기라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내가 관심 있는 인물에 대해서 인물을 찾아서 그 인물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 토론하는 형태로 또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야말로 이제 스스로 하는 학습이고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네. 학생들에게. 예. 네. 흥미나 참여도가 굉장히 높죠. 네, 그럼요. 네. 이제는 보면은 이제 자기가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나도 이런 사람이 닮고 싶다. 나의 또 본보기에 대한 사람으로서 모범에 대한 그런 사람으로 좀 정해놓고 그러고서는 조사하면서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 사람은 또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라는 것들을 서로 토론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친구들의 관심 분야는 저 친구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나도 관심 있었는데 하면서 새롭게 더 사고에 대한 확장성을 넓혀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그렇군요. 그것도 신문 기사를 보면서 새롭게 생겨날 것 같은 직업을 연구하는 것도 좀 좋은 학습 방법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또 하나 방식으로 하는 게 여기서 이제 신문을 보면서 우리 미래 산업 변화라든지 그 트렌드에 맞춰서 새롭게 생겨날 직업들, 신직업들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보라고 얘기를 하고 관련 조사로도 해보자라고 얘기를 좀 많이 유도를 하죠. 네, 근데 신직업을 찾으려면은 좀 중학생 이상 정도는 돼야지 좀 사회 돌아가는 걸 알아야지 좀 찾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근데요, 의외로 예.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네, 네. 의외로 아이들이 지금 받아들이는 뭐 미디어라든지 뭐 이런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너무 빠르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떤 친구는 어제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2학년인데 자기 페이스북에 너무 빠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교사가 조금만 이끌어주고 이 방법은 뭐 빅데이터라든지 새로운 네. 3D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만 짚어주면 아이들이 술술술 또 자기들이 또 이렇게 또 주도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똑똑한 아이들이 있어서 그러면 또 잘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습 방법이 비단 중학생 이상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네. 초등학생들에게도 얼마든지 유용한 학습 방법이라는 거. 이런 거는 또 이제 친구들끼리 모여서 부모님들께서 좀 진로 지도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네. 그런 건 어떨까요? 이제 신문을 보는데 고학년은 조금 똑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쵸. 조금 더 네. 전문적인 신문들, 뭐 네. 경제신문이라든지 네, 네. 이런 걸 가지고 네. 토론을 해도 재밌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뭐 IT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제 경제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아니면은 뭐 또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좀 사고의 확장성이나 지식, 상식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IT 신문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경제 신문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일어날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직업의 변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끼리 서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주로 많이 아이들이 주도해 나가는 선생님은 주로 퍼실리테이터 네. 역할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죠.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대입 제도 그리고 또 진로 지도 방법 등을 좀 통합해서 좀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이 진로 지도라는 게 사실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학교에서도 하게 마련인 거고 네. 앞서 말씀해 주신 이 신문 활용법이 네. 가정에서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럼요. 네. 얼마든지 가능. 유치원생도 가능합니다. 유치원생도, 그래서 뭐 같이 이제 신문 펼쳐놓고 네, 네. 서로 직업 말하기, 찾기. 그래서 뭐 하나씩 먼저 말하기 하면서 게임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찾은 인물이 그 인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또 아까 얘기할 수도 있고 동사를
또 찾아내서요. 동사. 예, 이 동사를 통해서 연상되는 직업이 뭔지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기. 예. 그러면은 뭐 영업을 한다면 영업이 그냥 제품 영업도 있지만 다른 어떤 B2B도 있고 B2C도 있고 또 뭐 화장품 영업도 있고 아니면 이제 교재를 판매할 수도 있고 네네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갈 수 있기 뭐 때문에 홈런을 쳤다 하면 야구 그쵸. 선수 연상할 수 네, 있고. 네, 네,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교육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활용법은 누가 개발한 걸까요? 너무 좋은데요, 재밌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제 예. 뭐 다양하게 대부분 이런 그 진로 지도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창의성이 뛰어나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집단 지성으로 해서 서로 이제 아이디어 공유하고 이런 방법을 내가 시도해 봤는데 좋더라라고 해서 먼저 한번 시도해 보신 다음에 괜찮으면 확산하는 형태로 진행이 많이 되고 있죠. 결과적으로 또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네. 진로 지도 방법이 더 많이 퍼지고 있는 셈인 네. 거죠. 네. 네, 좋습니다.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 아이들의 또 창의성과 또 네. 관심까지 끌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학 입시에도 도움이 될까요?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그럼요. 대학 입시뿐만이 아니라 그 취업까지도 연계가 되는 예, 그런 상황이 되죠. 요즘에는 대부분 이제 어머님들이 빨리 진로 지도를 찾아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게 그 방송사에 취업했던 모 방송사에 인턴으로 취업한 학생이 초등학교 때도 방송반 활동을 했었고 중학교 때도 방송반 들어가서 있었고요. 또 이제 고등학교 때도 방송반을 했었고 대학교 때 뭐 장비나 이런 거 만지면서 이제 군대를 갔죠. 근데 군대 갔을 때 그 군대 안에 눈이 엄청 내린 거를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예, 동영상 찍어서 그거를 유튜브에 올렸어요. 올렸더니 이게 뭐 어마어마한 조회수가 예. 해외까지 조회수가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그거를 예. 이제 뭐 인턴에 입사할 때 또 제출을 했더니 이 친구는 뭐 방송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기 그러게요. 때문에 안 뽑을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냥 어려서부터 진로를 일찍 찾는다면 그만큼 또 행운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좋습니다. 자, 다양한 진로 지도 방법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학원을 또 좋은 학원을 보내는 것만 사실 많이 신경 쓰시거든요, 부모님들이. 네. 좋은 학원 찾는 건 또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건지 그 부분도 좀 오늘 제가 좀 사이드로 질문 드려도 네. 좋을까요? 그러니까 왜 학원도요. 뭐 부모님들이 보면은 대부분 좋은 학원, 소문난 학원, 입소문난 학원들 그런 위주로만 많이 찾아가고 가십니다. 근데 비싸건 말건 막. 네, 예, 근데 예. 학원도요. 자기네 그 장사성이 있기 때문에 좀 일부러 잘하는 친구들을 영입을 해요. 잘하는 친구들을 학생들을.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잘하면 그 친구들이 또 좋은 성과를 내니까 학원의 성과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친구 자체들이 능력이 있고 좋은 친구들이어서 그래서 이제 잘 성과를 냈는데 학원이 잘하나 보다. 분명 학원이 잘 이끌어준 것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학생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의욕적인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먼저 좀 선발을 하려고 하죠. 학원에서도 전략적으로.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학원 선발하실 때는 뭐 입소문이 많이 났다든지 이거보다는 우리 아이 눈높이와 맞는지 우리 아이의 진도와 맞는지 그 소규모 학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한테는 또 뭐 많이 소문은 안 났지만 그래도 얘 눈높이에 맞춰서 지도를 해주시는지에 네. 대해서 좀 알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선생님의 성향도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막 선생님이 강압적으로 한다든지 뭐 이거보다는 친구 같은 선생님으로 대학생 형아를 원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아들의 아이는 대학생 형아는 너무 좀 맘먹으려고 한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 이제 전문 그 강사로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배우는 게 조금 이제 좀 위험성도 느끼면서 그러면서 더 잘 따라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아이 성향에 맞는 발품을 좀 많이 파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입소문 안 데만 쫓아다니시지 말으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제 아이의 좋은 학원 찾아주는 방법과 더불어서 좀 똑똑한 진로지도 방법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추운 겨울 오늘도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인 부모님들에게 또 끝으로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도 간단히 이제 그 포트폴리오 만들었던 친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머님들도 우리 아이의 생활 하나하나가 전부 다 우리 아이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했던 행동들 그런 것들 좋은 뭐 기록들이 있으시면 다 기록에 남기신다는 생각으로 뭐 방학도 다가오고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또 찾아갈 수 있는 곳들 하나 보시면서 그러면서 기록화하시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진로 교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재인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제가 정확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쪽으로도
상담을 해주실 줄 몰랐고 그래도 적성검사나 이런 거 전문가들 좀 의견 들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제가 잘 어울리는지 원래 갖고 있는 성향도 알 수 있게 돼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시야를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나이 또래의 진로를 아직 못 찾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딱 맞는 적성으로 평생의 직업으로 직무를 찾아라.